우리말의 묘미와 그리고 시조로서의 변형 가능성에 대해서 시로하는 인생공부 송희복의 서정시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시인 박태일의 그리움엔 길이 없어를 놓고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시의 전문을 낭독하겠으니 잘 들어보시죠. 그리움엔 길이 없어. 박태일. 그리움엔 길이 없어. 온 하루 제 갈매기 하늘 너비를 재는 날. 그대 돌아오라. 자란자란 물소리 감고 홀로 주저앉은 둑길 한 끝. 잘 들어보셨습니까? 비교적 짧은 시이죠. 이 강의에 앞서 먼저 시인 박태일 님께 저작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박태일 시인의 시가 대체로 그렇듯이 그의 시의 언어적 특징은 우리말을 잘 구사한 그런 시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공부에 알맞는 좋은 시 텍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말 공부에 좋은 시의 텍스트다. 그런 점에서 학생들이 보고 이 시를 한번 느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시 하나하나, 특히 시의 무엇을 놓고 시어, 또 그리고 시의 언어적 구성 형식을 놓고 이 시를 공부하는데 주안을 두겠습니다. 그리움엔 길이 없어. 길 알죠? 걸어가는 길. 또 그리고 그 외에도 길이 또 있습니다. 한 길, 두 길, 물속에 빠졌다. 한 길을 보통 2.4m라고 하거든요. 또 3m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길이의 단위로서의 길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뜻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사람이 걸어가는 길 할 때 길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때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두 번째의 경우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길이의 단위인 것도 해석이 됩니다만, 그냥 일단 먼저 우리가 평범하게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개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하루 제 갈매기. 갈매기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갈매기와는 다른 또 다른 갈매기과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갈매기의 한 4촌 정도 되는, 또 이 제 갈매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울릉도 독도에 많이 있는 괭이 갈매기도 있어요. 그거는 한 6촌쯤 된다고 할까요? 4촌, 6촌이 뭐가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대충 하는 인상적으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갈매기는 갈매기과의 새로서 갈매기보다 몸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저도 본 일이 없습니다. 부리 끝에 붉은색 얼룩점이 있다고 해요. 갈매기도 그렇습니다만 제 갈매기, 아마 괭이 갈매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시베리아 동북부 연안에서 번식을 해서 겨울철에는 조금 따뜻한 곳에 내려왔다가 겨울 나기를 해서 다시 시베리아 동북부 연안으로 돌아갑니다. 어디로 내려오느냐 하면 우리나라, 일본, 시베리아 동북부 연안보다는 조금은 따뜻한 곳이니까, 그리고 중국의 남부지방, 강남, 중국의 남부, 장강 이남 지역을 강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겨울 한철을 한 서너 달 정도 이렇게 머물다가, 그러니까 겨울 철새가 갈매기다. 괭이 갈매기의 뜻은, 괭이란 말은 고양이의 준말입니다. 고양이 갈매기인데, 갈매기가 꼭 안에 고양이 울음소리를 낸다고 해서 괭이 갈매기다. 제 갈매기는 갈매기의 4촌 정도 되고, 괭이 갈매기는 한 6촌 정도 된다. 대충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 둡시다. 온 하루 제 갈매기 하늘 너비를 재는 날.
너비와 넓이, 요게 아주 그 우리 말의 뉘앙스의 미묘한, 비슷하면서 서로가 다른, 어감이 다른, 서양 언어로 뉘앙스라고 하죠. 그 뉘앙스, 미세한 어감의 차이가 있는 말입니다. 좀 비슷하면서 서로 다르죠. 어원은 같습니다. 넓이란 말은 넓다에서 왔는데, 리얼 받침 없는 넓다, 비음만 있는 넓다. 이것은 우리 고어인데 현대어로는 넓다, 리얼 비읍 받침의 넓다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 넓다에서 온 말이 넓이고, 그러면 넓이는 뭐냐? 현대어 리얼 비읍 넓다. 보통 우리는 넓다라고 하는데 이 발음도 역시 정확한 발음은 넓답니다. 그러니까 리얼 비읍 다의 말에서 넓이가 온 말입니다. 그래서 너비가 길다, 넓이가 넓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너비는 자로 재는 것이고 넓이는 공식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우리 너비 할 때 강의 너비, 길의 너비. 그러면 넓이는 뭐냐 하면 공간 크기다, 공간 크기. 집은 너비가 아니죠. 집은 저 집이 넓다, 좁다, 뭐 이런 말을 쓰죠.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체력장 할 때 넓이뛰기가 맞습니까? 너비뛰기가 맞습니까? 너비뛰기. 너비뛰기입니다. 옛날에 우리는 넓이뛰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스포츠의 한 종목으로서 너비뛰기를 보면 관중석에서 보면 가로 길이죠. 선수의 입장에서는 세로 길이지만 넓이를 재는 게 아니고 길이를 재는 거니까 너비뛰기가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뭐 옛날에 뭐라고 했습니까? 넓이뛰기라고 했는데 그거는 잘못된, 요즘은 아마 바뀌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리움엔 길이 없어, 길이라고 했으니까 너비하고 호응이 되는 겁니다. 길의 너비, 그리움에 길이 없어 제 갈매기의 하늘 너비 재는 날. 그러니까 길과 너비가 서로 호응이 되죠. 하늘도 넓이라고 공간 크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하늘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쭉 이렇게 그 길이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넓이도 해당이 되지만 사실은 길이일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시인은 넓이라고 하지 않고 너비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하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하고 땅의 개념에는, 이거는 하늘과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중간에 길이 있는 게 아니고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공간이 있으니까 이것은 넓이의 개념이다. 그래서 김소월의 초원에 보면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사랑하는 그 사람이여, 사랑하는 그 사람이여. 하늘과 땅 사이에 뭐가 있다? 공간이 있다. 그래서 넓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김소월은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길구나, 뭐 하늘과 땅 사이가 길이 길구나, 뭐 이런 말을 갖다 쓰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라고 했습니다. 하늘은 저성, 땅은 이성입니다. 성하는 말이 우리말화된, 토착화된 말인데 원래는 한자말입니다. 날생자, 저생, 이생에서 온 말입니다. 이생, 이쪽에서 사는 것, 이쪽의 인생, 이쪽의 삶, 이생. 죽은 다음에 저쪽에서 사는 것, 저쪽의 인생. 그래서 저생이 저성이 됩니다. 날생자 한자어가 우리말로 토착화 되면서 성이 된 사례는 이생이 이성, 저생이 저성, 또 하나 또 있습니다. 초생달. 초생달은 처음 생긴 달이라는 뜻이거든요. 한자 말 그대로 풀이하면 초생달이 뭐가 됩니까? 초성달이 되죠. 이것도 날생자 생이 성으로 토착화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여튼 박태일 님의 시를 읽어보면 우리말 공부할 거리를 많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비와 넓이를 확실하게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리고 그리움엔 길이 없어 할 때 길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로길이다. 넓이가 아니라 가로길이다. 사람과 사람에는 공간이 있는 게 아니고 무슨 공간 크기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길의 개념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의 개념,
가로 길이가 있거든요. 그거는 그리움엔 길이 없어 라고 할 때 길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로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삼형을 봅시다. 그대 돌아오라 자란자란 물소리 감고 홀로 주저앉은 둑길 한껏. 자란자란이라는 말은 대체로 두 가지 뜻이 있는 의태어입니다. 자란자란보다도 조금 음감이 센 말은 차란차란. 이것보다 더 음감이 센 말은 음성 모음으로 저런저런. 저런저런 거의 잘 안 쓰죠. 뭐 차란차란도 잘 안 씁니다. 자란자란. 가득 찬 액체의 모양을 자란자란. 술잔에는 술이 자란자란 차 있다. 그럼 뭐 술 안에 그저 거의 끝까지 차 있다는 뜻입니다. 찰랑찰랑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찰랑찰랑하고는 좀 찰랑찰랑은 요 움직임을 나타내지만 자란자란은 그 자체는 움직임은 아니죠. 따가내 그저 가득 찬 모습을 말하고 찰랑찰랑은 이렇게 파도처럼 이거 뭐 흔들리는 걸 그러니까 조금 약간 다르고요. 또 그리고 가볍게 스치듯 말듯한 모양도 자란자란입니다. 저 여자의 머리채가 어깨까지 자란자란 닿고 있다. 저 여자의 긴 치마의 자락이 발끝에 자란자란 스친다. 뭐 이런 말도 쓸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의 자란자란은 제가 보기에는 가볍게 스칠 듯 말 듯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대 돌아오라 자란자란 물소리 감고. 감다도 세 가지 뜻이 있죠. 눈을 감다 할 때 감다. 그러니까 덮다. 또 머리카락을 감다 할 때 감다. 물로 씻다. 그리고 말거나 빙 두르다 할 때 감다. 실을 감다. 뭐 이런 말을 갖다 쓰지 않습니까? 물소리를 감는다. 물소리를 이렇게 빙 두른다. 자란자란 물소리. 스칠 듯 말 듯한 물소리를 빙 두르면서 홀로 주저앉은 둑길 한껏. 둑길 한쪽 끝. 한쪽의 맨 끝.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섬세한 표현이다. 우리말로 된 굉장히 섬세한 표현이어서 우리말로 마치 굉장히 섬세한 조각을 이렇게 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좋은 지적입니다. 어쨌든 사람의 감정을 사물의 모습에 대입시켜서 그 사람의 감정과 사물의 모습을 하나의 혼연일체를 이룬 서정시라는 점에서 서정시의 본질에 가깝게 다가선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막 여기서 마칠까 하다가 욕심이 생겨서 한마디 더 덧붙이고자 합니다. 이 시를 내가 딱 처음 읽는 순간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조 같네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지 해서 글자 수를 세어보니까 48자입니다. 시조가 보통 43자거든요. 평균으로. 뭐 5글자 차이니까 뭐 큰 차이도 아니고. 그래서 시조 같은 시다 하는 느낌. 아마 시인도 이 시조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은 것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 제가 뭔가 갑자기 안에 영감이 스치듯이 이렇게 느낌이 다가온 게 시조 같다는 것. 시조하고 시는 다르죠. 보통 시는 자유시를 말합니다. 시조는 정형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시와 시조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유시는 시정신을 추구하는 그러한 서정시의 서정적 양식이라면 시조는 물론 시정신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시정신보다도 먼저 더 원형적으로는 볼 때 노래 정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자유시의 시정신, 시조의 노래 정신. 물론 자유시에도 노래 정신이 없는 것은 아니고 노래 정신을 하면 신명 난다 할 때 신명 이런 개념이거든요. 시 정신은 생활 감정 이런 것이 중시되는 것이고 노래 정신은 신명 난다 할 때 신명 이런 것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현대 시조는 노래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독자적으로 형성된 시조입니다. 현대 시조는 노래로 불려지지 않아로 원형은 율격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 율격을 우리는 소리의 형식이라고 하는데 시조는 음보, 발자국을 비유한 말이죠. 삼음보, 사음보가 대표적인데 이 경우는 사음보로 된, 그러니까 음악에서 말하는 좀 네 박자 리듬과 같은 이런 음보격을, 음보가 반복되는 것을 격이라고 하는데 율격의 하나로서 사음보격을 가진 것이 시조입니다. 근데 현대 시조는 고시조와 무엇이 다르냐? 고시조는 노래 그 자체이지만 이 노래로 불리어지지 않는, 노래부터 완전히 독립된 현대시의 일종으로서의 현대시조니까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원형적으로는 율격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영시는 최소한의 구속을 가진다. 원래 시라는 것도 그렇고 음악이라고 또 하는 것도 원형적으로는 최소한의 구속을 가집니다. 이 최소한의 원형적인 구속을 주박이라고 합니다. 주술적인 속박이란 말이거든요. 원래 시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먼 옛날 그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마치 무당이 굿하듯이 노래하고 춤추는 것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주술적인 속박 같은 게 있어서 주박을 가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리오면 길이 없어를 제가 변형을 함 시켜봤습니다. 박태일 시인에게는 조금 만약 남의 작품을 마음대로 변형시켰기 때문에 실례의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요렇게 제가 변형을 시켜봤어요. 초장, 중장, 종장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초장, 그리우면 길이 없어 온 하루 제 갈매기. 중장, 하늘 너비를 재는 날 그대 돌아오라 자란자란. 종장, 물소리 감고 홀로 주저앉은 둑길 한 것. 좀 현대시조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을 현대시조로 아예 이 영과 행을 글자 하나 손대지 않고 이렇게 형태만 바꿔버리면 온전한 현대시조가 된다. 그러면 오히려 자유시보다는 더 뭡니까? 희소한 가치를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자막을 잘 보십시오. 초, 중, 종장 3장 형식으로 자막으로 표기를 할 테니까 제가 한 번 더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우면 길이 없어 온 하루 제 갈매기. 하늘 너비를 재는 날 그대 돌아오라 자란자란. 물소리 감고 홀로 주저앉은 둑길 한 것. 뭐 이렇게 제가 변형을 시켜보았습니다. 이렇게 자유시를 시조로 읽으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스텝이 꼬입니다. 스텝이 꼬인들 어떻습니까? 자유시는 어차피 자유정신의 시인데요. 어차피 자유시는 자유정신의 산물이기 때문에 스텝 정도는 꼬이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스텝이 바로 율격이요, 음보요, 음보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박태일 시인의 그리우면 길이 없어라고 하는 한 편의 시를 두고 우리말의 묘미와 그리고 시조로서의 변형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움엔 길이 없어. 박태일. 그리움엔 길이 없어 온 하루 제 갈매기 하늘 너비를 재는 날 그대 돌아오라 자란자란 물소리 감고 홀로 주저앉은 둑길 한 끝.